1452년 5월 문종이 숨을 거두었다. 궁궐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다. 뒤를 이어 12살의 단종이 옥좌에 올랐다. 무거운 면류관이 어린 왕의 머리를 짓눌렀다. 조정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대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 순간 옥좌 옆 그림자 속에서 수양대군이 걸어나왔다. 그는 무릎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 단종의 옆벌구를 집요하게 내려다보았다. 수양대군의 시선은 마치 옥좌를 향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린 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화려한 즉위식의 조명 아래 단종의 그림자는 수양대군의 발치에 닿아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파국의 시작이었다. 궁궐의 문이 닫히고 차가운 바람이 편전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즉위식 이후 수양대군의 행보는 빨라졌다. 그는 밤마다 조정의 핵심 대신들을 자신의 사가로 불러들였다. 술잔이 오가고 낮은 목소리에 밀담이 이어졌다. 수양대군은 대신들의 손을 잡고 혹은 그들의 어깨를 짚으며 은밀한 약속을 건넸다. 반대하는 자들은 차례로 조정에서 밀려났다. 빈자리는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대신들은 단종의 말보다 수양대군의 눈치를 먼저 살폈다. 단종은 경연장에 앉아 서책을 펼쳤지만 그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왕이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고 단종의 주변은 텅 빈 공간처럼 서늘해졌다. 왕의 목소리는 대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단종은 붓을 쥐었으나 먹물은 말라갔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닿지 않는 조정의 벽을 실감했다. 수양대군의 세력이 궁궐의 복도를 가득 채우는 동안 어린 왕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단종이 고개를 들 때마다 보이는 것은 자신을 외면하는 대신들의 등뿐이었다. 단종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조정의 현안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려 했다. 단종이 붓을 들어 지시를 내리면 그 문서는 곧장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지키는 승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복들은 단종의 서신을 가로채 불태우거나 내용을 조작해 엉뚱한 답을 올렸다. 단종이 경연에서 민생의 고통을 묻는 질문을 던지면 신복들은 거짓 보고로 그 입을 막았다. 그들은 왕의 앞을 겹겹이 에워싸고 외부의 소식이 단종의 귀에 닿지 않도록 차단했다. 단종은 궁궐 안의 작은 방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립되었다. 왕이 찾는 서책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놓인 것은 수양대군이 검열한 기록들 뿐이었다. 단종이 창밖을 내다보며 신하를 찾았지만 복도에는 수양대군의 병사들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왕의 손은 옥새를 찾으려 허공을 더듬었으나 그 옥새조차 이미 수양대군의 소나기에 있었다. 소통은 끊겼고 단종의 주변에는 오직 침묵과 감시의 벽만이 높게 쌓여갔다. 1453년 10월 궁궐의 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가에서 촛불을 끄고 조용히 칼을 닦았다. 금속이 숫돌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든 병사들이 마당에 가득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수양대군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궁궐의 담장 너머 김종서의 집 방향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수양대군은 묵직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흙을 밟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궁궐 안의 모든 등불이 꺼져갔고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대신들은 다가올 운명을 모른 채 잠들었으나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이미 살기를 띠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단종이 머무는 침전의 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일행이 김종서의 저택 담장을 넘었다. 굳게 닫힌 문이 빗장을 잃고 요란하게 부서졌다. 김종서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 멈칫했다. 수양대군이 앞장서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김종서가 몸을 피하려 했으나 수양대군의 철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뒤덮였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칼을 휘둘러 저항하는 호위 무사들을 베어 넘겼다. 붉은 피가 문종이와 벽지를 적셨다. 저택 밖에서는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조정의 핵심 대신들을 차례로 끌어내어 처단했다. 마당에 흩어진 등불이 발길질에 짓밟혀 꺼졌다. 김종서의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들을 내려다보며 숨을 골랐다. 조정의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궁궐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다시 궁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궁궐 깊은 곳, 편전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쇳소리를 내며 문짝이 벽에 부딪혔다. 단종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옥새가 들려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옥새를 꽉 쥐었으나 손끝은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편전 안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병사들은 단종을 에워싸고 좁은 공간을 압박했다. 뒤이어 수양대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단종의 눈앞에서 멈춰섰다. 단종은 숨을 죽인 채 수양대군을 올려다보았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단종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형식적인 예우였으나 그 동작은 단종을 옥좌에서 밀어내려는 물리적 압박이었다. 단종은 옥새를 쥔 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수양대군이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양위를 강요하는 상소였다. 그는 단종의 책상 위로 상소를 거칠게 던졌다. 종이가 펴지며 탁자 위를 덮었다. 단종은 상소문을 읽지 않았다. 대신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드리운 바닥을 보았다. 단종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눈물은 옥새 위로 흘러내려 옥새의 붉은 인주를 적셨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들어 올렸다. 옥새가 책상 위를 미끄러지며 수양대군 쪽으로 굴러갔다. 수양대군은 옥새를 낚아채듯 손에 쥐었다. 그는 단종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양대군은 단종이 앉아있던 옥좌로 걸어갔다. 그는 단종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 옥좌의 차가운 나무 감촉이 그의 등에 닿았다. 단종은 옥좌 아래 바닥으로 내려섰다. 옥좌를 차지한 수양대군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단종은 고개를 숙인 채 편전 밖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로 편전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옥좌에 앉은 수양대군과 빈손으로 문을 나서는 단종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권력의 이동이 끝났다. 영월 청령포의 밤은 깊었다. 강물은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리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단종은 강가 모래톱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은 얼어붙은 듯 붉게 변해 있었다. 그는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흙은 젖어 있었고 그 위로 한양을 향한 글자가 하나씩 새겨졌다.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에 강바람이 불어왔다. 글자는 금세 흙과 섞여 형체를 잃었다. 단종은 다시 손을 뻗어 같은 자리를 꾹꾹 눌렀었다. 강물 소리가 커질수록 그는 더 깊이 몸을 숙였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강바람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다. 단종은 고개를 들어 강 건너편 어둠 속에 잠긴 먼 곳을 응시했다. 한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다시 흙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다. 글을 쓰고 바람에 지워지고 다시 쓰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청령포의 밤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갔다. 1452년 10월 영월의 정막을 깨고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금부도사가 좁은 방 문 앞에 멈춰섰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단종은 방 안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강물 소리는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단종은 방 한가운데 놓인 밧줄을 보았다. 그의 손이 밧줄의 거친 질감을 훑었다. 그는 의자 위에 올라섰다. 발밑에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단종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밧줄이 팽팽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얼마 후 금부도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 안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흙바닥에 쓴 글씨도 왕의 옥새도 아니었다. 단지 역사의 페이지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기록뿐이었다. 권력은 옥좌를 옮겼으나 그 과정에서 짓밟힌 생명은 거대한 파국으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강물은 흐르고 청령포의 바람은 여전히 그날의 침묵을 기억한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냉혹한 역사는 그렇게 차가운 기록으로 굳어졌다. 단종의 짧은 치세는 끝났고 그가 남긴 비극은 시대를 넘어 긴 여운을 남긴다.